삶이 고단하다고 죽으려 하지 마라. 어깨에 진 짐이야말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짐을 벗어던지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 달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 운명에 우리 삶의 스토리를 맡기지 말라. 운명은 형편없는 작가다. 전문 작가는 글쓰기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든다. 나는 이것을 유명한 제작자이자 코미디언인 제리 사인펠드에게서 배웠다. 사인펠드는 자신이 많은 시간 글쓰기와 연기를 루틴으로 삼아 습관처럼 연마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아침 사인펠드는 글쓰기를 건너뛰고 카페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안전모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일터를 향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보게 되었다. 사인펠드는 문득 창조적인 일과 육체 노동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아침 코미디 대본을 짜고 연기를 연습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출근 카드를 찍으며 연습한 결과 사인펠드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었다. 제리 사인펠드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글쓰기를 아침 루틴으로 삼았다. 아무리 펜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조금이라도 글을 썼다. 전문 작가는 시간 앞에 자유롭지 않다. 마감 시간에 갇혀 정해놓은 시간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방식이다. 회사를 키우고 싶고 구스일의 건물을 완공하고 싶고 좋은 책을 쓰고 싶고 든든한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라이프 플랜을 살펴보며 다짐을 되새기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을 점검한다. 계획은 늘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덕분에 내 삶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무엇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목표도 좌절과 방해를 겪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앤드류 매튜스. 오랜 시간 나는 패배자 캐릭터로 살아왔다. 그리고 패배자 마인드는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내가 싫었다. 내 삶 자체가 싫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수입도 없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역량도 부족했다. 내 인생은 한편의 슬픈 비극처럼 흘러갔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껏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자라온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특별한 트라우마도 없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나는 나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에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이 가진 특성을 적용하면 나도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생각과 달리 히어로는 그다지 강하지도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다. 그들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는 패배자다. 하지만 히어로처럼 산다고 생각하니 문득 오스트리아 빈태생의 신경학자이자 철학자 빅터 프랭클이 고안한 로고테라피가 떠올랐다. 로고테라피를 공부한 뒤 내 삶은 달라졌다. 언제나 불만이 가득하고 무기력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던 내가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고 생산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즐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던 내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했나 허무한 마음이 들 때, 그동안 살아온 삶이 지겹게 느껴질 때, 혹은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써야 할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 내 스토리의 저자는 바로 나다. 내 스토리는 내가 쓰고 이 스토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오직 내게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위대한 패러다임이다. 내가 내 삶의 작가라는 믿음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 정도가 아니다. 삶의 흥미를 자극한다. 사는 게 지겹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스토리다. 좋은 점이 있다면 스토리를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늘어지는 스토리에서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장황하고 두서없는 스토리에서 매력적인 스토리로, 단조로운 스토리에서 유쾌하고 신나는 스토리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면 삶을 운명에 맡기는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성공도, 친밀한 관계도, 감사하는 마음도, 모범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모두 운명에 맡긴다. 운명은 그럴싸한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스토리를 만들지 못한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히어로다. 패배자는 스토리를 이끌지 못한다. 다들 패배자로 사는 듯한 사람을 한두 명쯤 알고 있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지만 나 자신이 그런지도 모른다. 패배자는 누군가가 구해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허우적거린다. 물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다. 위기를 모면하고 히어로가 되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 나 역시 20대 중반 무렵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 지냈다. 내 삶은 막다른 길에 놓여 있었다. 나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지역의 작은 방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고 매트리스도 없이 마룻바닥에 납작한 침대 겸용 소파를 접어 깔고 잤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기력하게 카펫에 묻은 우유 얼룩만 멍하니 바라봤다. 돈이 없었던 나는 여러 사람과 그 좁은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들은 야망도 없고 무언가를 해볼 의지도 없던 내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절망적인 시기를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절망에 빠져지는다. 대부분은 두 가지 경우가 뒤섞인 삶을 살아간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자꾸만 끼어드는 패배자 에너지로 인해 끊임없이 주춤거린다.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거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할 때면 우리는 히어로 에너지를 발산한다. 하지만 패배자 에너지가 삶을 뒤덮고 있는 한 우리의 스토리는 끊임없이 가혹한 불행에 시달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삶의 스토리가 흥미로워지려면 패배자 에너지를 품어선 안 된다. 패배자 에너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행하다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자신의 스토리가 어떤지 묻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패배자나 빌런 역할을 맡고 있다면 스토리를 아무리 편집하고 수정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캐릭터들은 이야기 전개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순 있지만 스토리를 끌어가진 못한다. 패배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운명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자기 능력을 외부 힘에 통제당한 사람이다. 반면 히어로 에너지를 발산하면 행동을 다스릴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나에게 행위 주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으면 삶의 스토리는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고 순식간에 운명에 휩쓸리게 된다. 그러나 매일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빠르게. 데일리 플래너는 매일 당신에게 오늘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번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를 묻는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들을 적으면 하루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패배자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휘둘리고 통제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은 원래 이렇다며 무기력에 빠지고 운명을 비난한다. 빌런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영화 속 빌런은 친구에게 물 한 모금에 기분 좋은 하루에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와 상대방을 연결하고 친절히 답하도록 하며 세상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빌런은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그저
권력 싸움의 장으로 본다. 세상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그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큼 패배자 마인드와 빌런 마인드를 물리치는데 강력한 것은 없다. 어젯밤 패배자 심리가 내 안에 슬쩍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용해 삶에 대한 생각을 재정비했다. 패배자와 빌런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패배자와 빌런 마인드에서 벗어나 히어로가 되어 자신의 스토리를 결정하며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데일리 플래너에 무엇이 감사하다고 적을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빌런과 패배자를 물리치는 것 말고도 더 큰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미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미루기 일수인 사람들은 하루가 온통 하기 싫은 일투성이라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미없는 날을 참고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는다.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어떤 점이 감사한지를 생각하면 저절로 하루를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산책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잊지 말자.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삶이 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뭔가를 빚진 기분이 든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스토리의 방해물을 제거한다. 도널드 밀러 저자의 되는 사람이란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혹은 소위 말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의 목표, 한 해의 목표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자꾸 망각을 하잖아요. 1월 달에 이번 연애는 이걸 꼭 할 거야 이래놓고 매일 그걸 상기시키지 않으면 한 7월, 8월쯤 돼서 맞다. 그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까먹고 이제 진전도 전혀 없고 중반 좀 넘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볼까? 이러다가 10월, 11월 되면 또 다 잊고 6월, 7월 했던 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이번 연애는 꼭 기필코 사실 많이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개로 웃고 넘기고 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좀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진짜 못 이루나? 가끔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다 진지한 모드일 때 더 이상 웃어넘기는 게 안 되고 그걸 말하고 안 지키면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더 몰입하기가 쉬울 텐데요.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일 도움이 되는 건 플래너인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매일 막 똑같은 패턴으로 뭘 적진 않는데 크게 꼭 해야 되는 거 3가지를 좀 큼직한 일로 나눠서 3개를 적고 밑엔 좀 짜잘짜잘한 거 해야 되는 거 물 마시기라도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고 이제 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X자를 꺼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굉장히 덜어지고 남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아침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서 좋아요.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메모만큼 편한 것도 없거든요. 적고 그냥 종이를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저자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히어로 오너 미션이라고 제가 링크를 첨부해 놓을게요. 거기 가면 이 저자의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를 해놨더라고요. 템플릿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짧게 그런 단어나 이런 것만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셔서 쓰면 되니까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해낸 저자가 만든 거 그러니까 그 기운을 느낀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로 했으니까 나도 이걸로 하면 좀 기운이 난다. 이런 용도로 그냥 똑같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되는 사람. 정말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하는 거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넌 될 줄 알았어. 예전에 알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자도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기분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더 공감이 갔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이 쓰시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시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